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오늘도 6가지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화를 하지 못해서 어제 나왔던 리포트들까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흥 SEC에 대한 리포트고요. 대신증권의 한경래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외형 성장과 더불어 놀라운 이익률이라고 써주셨고요. 이에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로 몇 가지를 적어 주셨는데, 국내 해외 법인의 전반적인 가동률이 확대되었고 캐파 증설 구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또 전방 시장인 2차전지 시장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 및 이익률 동반 개선이 확인됐다고 하고요. 또 고객사의 미국 시장 진출 시 현지 법인 투자를 통해서 높은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적부터 살펴보면 2분기 매출액은 925억 원,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84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중대형에 비해서 낮은 수익성의 소형, 원형 NCID 공급 확대로 인해서 원가율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원가율 개선에 판관비 절감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 14.4%, 분기 대비해서는 3.2% 상승한 이런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 전체 매출을 예상을 해보면 매출액은 3,657억 원, 영업이익은 4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법인 기존 5개에서 21년 하반기 그리고 22년 상반기 추가 라인 증설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오산, 천진법인, 소형 원형 CID 캐파가 각각 45%, 2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객사의 미국 법인 설립 시 초기에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미국 현지 법인 투자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제대로 된 신무기를 장착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에 적용된 OLED 패널은 이걸 제가 잘 읽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eCO2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로 전작 대비 화면이 약 29% 밝아졌다고 하고요. 오히려 배터리 소모는 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eCO2라고 불린 기술이 바로 COE 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술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COE 기술을 OLED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COE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널 소비 전력을 최대 25%까지 절감을 함에 있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 둘째로는 OLED 재료 수명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편광 필름 제거로 인해서 OLED 패널 두께가 대폭 감소한다고 하네요. 또 네 번째로는 패널 투과도 향상으로 인해서 UDC 구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COE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블랙 PDL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PDL 같은 경우에는 TFT 형성 후에 기판에 도포되어 있는 노광 공정을 통해서 패턴을 형성하고 또 고해상도, 높은 열 안정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료 설계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덕산 네오룩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갤럭시 Z 폴드 3향으로 세계 최초 자체 개발한 블랙 PDL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PDL은 구조 자체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토레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분기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저소비 전력 OLED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COE 기술은 OLED 산업 내에 상당히 큰 변화를 불어일으킬 것으로 불어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당사는 2022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2를 시작으로 일반적인 스마트폰 OLED 패널에도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레이가 독점 중인 PDL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블랙 PDL로 상당 부분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토레이로부터 연간 약 1000에서 1500억 원가량의 PDL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향후 동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PDL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빼앗아올 경우에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2021년, 2022년
전 세계 OLED 소재 수요는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국내 패널 업체들 OLED TV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또 스마트폰 업체들의 OLED 패널 채택이 증가하고 또 OLED 패널 어플리케이션 적용 다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OLED 업체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리포트고요. IBK투자증권의 김운호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3분기 예상 실적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2분기 대비 25.8% 증가한 1365억 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전 전망 대비 증가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전 사업부 매출액이 2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물량이 2분기 대비 개선이 될 것이고 또 OLED TV 관련 매출도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은 274억 원을 예상한다고 하고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비중이 낮아지고 제품 믹스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성장은 신제품 개발 그리고 신규 거래선 확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성장은 아직도 진행형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는 이노셈은 경쟁 구도 변화에 따른 신규 고객 확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OLED 사업부인 이놀레드 사업부에서는 대형은 고객사의 라인 증설에 따른 성장, 그리고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사로의 물량 확대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이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OLED TV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폴드 시장에도 진입을 해서 향후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또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목표 주가 10만 원 상향 조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5G 관련주인 서진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이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동사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378억 원, 영업이익은 5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0%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은 크게 하회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저조했던 이유는 이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인해서 글로벌 고객사양 매출이 이연되었고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한 선제적 설비 투자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판관비로 성과급 지급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매출액이 역대 분기 최고액을 갱신한 것이라고 합니다. 5G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 부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를 하였고 스마트폰향 모바일 부품 매출도 31%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부품, 그리고 ESS 부품, 그리고 기타 부품 등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다 100% 정도 넘게 성장을 하면서 이 실적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하네요. 당사 추정으로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728억 원, 영업이익은 187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ESS 부품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정용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기타 제품군도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62,000원에서 52,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도 34.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통신, ESS, 가정용품 등의 전 사업 부분의 안정된 고른 성장세와 함께 글로벌 5G 수주 확대 그리고 공급 본격화 기대감으로 주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리노공업에 대한 이베스트 증권의 정홍신 님이 발행한 리포트고요. 제목은 놀라운 최대 실적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면 매출액 789억 원, 영업이익은 344억 원으로 이는 기존 추정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2분기 고성장 그리고 최대 실적의 이유는 대형 고객사의 5G 모바일과 관련된 다양한 IT 디바이스가 출시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성장과 동행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IC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을 보이면서 영업이익 OP 마진이 43.6%까지 상승을 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첫째, 3분기에도 동사의 고성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산 지역의 반도체 수출액이 2분기에도 플러스 43.8%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8월에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동사는 비메모리 비중이 97% 수준으로 글로벌 메모리 동향과는 연관성이 다소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는 피크아웃 관련해서는 조금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메모리 가격보다는 동사의 IC 테스트 소켓 공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첨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한상원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요 고성장을 반영한 대규모 증설 발표, 그리고 한국 2차전지 소재 업종의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42%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새만금 산업단지의 2차전지 소재 공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약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2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LIFSI는 안정성 그리고 수명 등 측면에서 배터리 성능에 기여하는 프리미엄 소재이기 때문에 현재 소량 혼합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범용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고객사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는 배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1.56천 톤에 불과했던 2차전지 소재 생산 능력은 2026년 2만 7천 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2차전지 소재 사업의 매출액이 2026년 1조 원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원료 가격,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수익성은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매출 성장을 통해서 만회했다고 하고요. 2020년 4분기 이후에 분기 절대이익의 정체 국면에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284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 재개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